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70년 여름 전라남도 보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조정을 이제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한 사건이에요. 미스터리 창고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UFO, 그리고 음모론 같은 사건 위주로 방송을 하는 채널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여기가 바로 그런 채널이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70년 8월 성종 1년 여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기이한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양반댁에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생명체는 하늘에서 왔다고 스스로 밝혔고, 양반집에 들어가서는 주인과 함께 바둑을 두었대요. 바둑을 두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더 기이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밥을 한 마리나 얻어먹었어요.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일반 성인 남자가 하루에 먹는 밥의 10배가 넘는 양. 그리고 이 괴생명체는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나요. 나의 아우가 곧 올 것이다.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존재는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보성마을 안에서만 떠돌았지만 곧 이웃고을로,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 전역으로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그 괴생명체를 단피몽드라 불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음새가 없는 단 한 벌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몽드는 머리에 뒤집어 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음새가 없는 기괴한 가죽 하나로 꽁꽁 싸매고 있는 형상?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생명체가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가리는 거대한 천 또는 헬멧 같은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자 조선 조정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1년 8월 3일 실록에 이 사건이 정식으로 기록돼요. 조정은 모든 것을 동원해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을금부가 움직였어요. 조선시대 FBI라고 할 수 있는 왕실 직속 수사기관이죠. 소문을 추적합니다. 누가 처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백정 박성로. 조사 결과 박성로가 이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박성로는 이 괴생명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아니라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었던 거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박성로는 대답합니다. 제 친구 검진에게서 들었습니다. 을금부는 곧바로 검진을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검진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성로는 곤장을 맞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발견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문은, 여러분, 소문의 양반은 누구인가? 소문에 따르면 괴생명체가 나타난 곳은 양반 댁이었어요. 양반집에서 바둑도 두고 밥을 먹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양반이 핵심 목격자 아닙니까? 조정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상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왜 정작 그 양반 댁은 조사하지 않았을까? 실록 어디에서도 그 양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의문은요, 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았는가?
조정은 소문의 진원지를 박성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개소명체가 정말 나타났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잖아요. 하지만 조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로를 처벌하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박성로가 유배를 갔는데 3년 후에 또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석방돼요. 박성로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당시로는 꽤 무거운 형벌이에요. 무거운 처벌이죠. 그런데 3년 후 박성로는 석방됩니다. 왜 3년 만에 석방된 걸까요? 당시 유배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훨씬 오래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로는 비교적 빨리 풀려났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도와준 걸까요? 자,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세 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 1. 첫 번째 가설은요, 이 모든 소문은 그냥 가짜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려고 가짜 소문을 만들었다는 가설입니다. 1470년은 성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했죠. 이전 왕인 예종이 갑자기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괴담을 퍼뜨린 걸까요? 하지만 이 가설에는 반론이 있어요.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려는 소문치고는 좀 어설픕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가 바둑을 두고 밥을 먹는다? 이게 과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만한 내용인가요? 그 전에 민심을 흉흉하게 했던 소문들과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형상을 한 개생명체는 이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가짜 소문은 그 당시에 생각하는 신성한 존재, 거북이, 용, 동왕 등 그런 신선한 존재가 나타나서 누가 진짜 주인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래야 뭐 민심이 믿고 왕이 잘못됐구나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단피몽두? 거기에다가 너무 쉽게 진원지가 밝혀져요. 조직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면 이렇게 금방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가설이니까요. 두 번째 가설은요, 진짜로 뭔가 괴생명체가 왔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피몽두의 묘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은 완전히 가리는 거대한 헬멧 같은 거,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키, 3m라고 했죠. 현재 시대 외계인 목격담에 자주 등장하는 톨 그레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가 3m나 되는 톨 그레이 말이죠. 단피몽두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한 거 아닌가요? 거대한 헬멧을 쓴 것처럼 보이는 큰 머리, 큰 키. 만약 정말로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박성로만 잡혀갔을까요? 양반댁은 이게 정말 괴생명체였다면 양반댁은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반댁에 정말로 괴생명체가 나타난 거예요. 양반은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곧 문제를 깨닫죠. 만약 자기 집이 소문의 발원지가 되면 가문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괴담을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가문의 명예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이었던 박성로에게 이 소문을 전한 것도 고기를 매번 사러 갔던 양반댁 노비였으니 박성로를 찾아가서 입단속을 시켰을 거예요. 박성로, 네가 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라.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 내가 곧 너 빼줄게. 그렇게 입단속을 시킨 거죠. 박성로는 백정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었죠. 양반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양반이 훗날 보복할 것이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했으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썼고 유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3년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양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겠죠. 이 가설이라면 모든 의문점이 설명됩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말이 되는 가설이에요. 세 번째 가설은 박성로가 관심종자였다. 가장 평범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백정 박성로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막 사방에다가 그냥 헛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일이 커진 거죠. 당시 박성로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죠. 어쩌면 박성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신기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상보다 크게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 조종까지 나서게 되고요. 그땐 벌써 늦었죠. 의금부는 박성로를 잡아서 주리를 틀었을 거예요. 고문 끝에 박성로는 친구 검진의 이름을 그냥 대요. 검진 죽어도 부인합니다. 저는 박성로에게서 들은 것 뿐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결국 박성로의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나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박성로는 결국 자백합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거든요. 요원죄, 즉 괴이한 말을 지어내 민심을 어지럽힌 죄. 박성로는 곤장을 맞고 유배형으로 떠나요. 저기 북쪽의 의지로 유배형을 받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모든 것이 깔끔히 설명됩니다. 남반댁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검진이 무죄를 받은 이유? 실제로 무죄였으니까. 이 모든 거는 박성로가 혼자 관심종자로 만든 소문이니까. 형의 석방, 요원죄 형량을 다 채운 거겠죠.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단피몽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박성로 머릿속에 존재했던 창작물인 거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피몽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설 1처럼, 첫 번째 가설처럼 완전한 허구였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가설처럼 박성로가 지어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가설 두 번째 가설처럼 정말로 무언가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단피몽둥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거대한 항아리 같은 헬멧돈 두건 같은 것으로 머리부터 얼굴을 완전히 다 가렸어요.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 체구 3m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밥을 한 말 20kg, 웬만한 장정들이 먹는 밥의 10배는 훨씬 넘는 20kg로 육박한 밥을 먹었고, 인간의 언어로 소통했다. 우리나라 말을 했겠죠. 거기다 나의 아우가 올 것이라는 예언 같은 말을 남겼어요. 이 개생명체는요, 누가 봐도 인간 아닙니다. 짤다리 두 명이 목마를 타고 큰 천을 둘러싸고서 아주 키 큰 생명체인 척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요? 말했다시피 밥 얻어먹기 위해서 거렁뱅이 두 명이 그렇게 했다. 뭐 바둑도 앉아서 잘 두었다. 그 자세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긴 하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사람이 옛 사람들에게 저렇게 서커스 쇼를 하면 개생명체다 하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옛끼 사람하면서 패대기 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패대기 쳤을 겁니다. 그 정도 사리분간도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인간형 거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외계형 생물체 톨 그레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거대한 헬멧, 뭐 큰 얼굴, 큰 대가리, 우주복일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난 시사량은 다른 생린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우가 온다는 말은 추가 탐사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뭐 증거는 없고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UFO 목격담과 외계인 조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많은 사례들이 단피몽두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470년 조선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뭘까요? 바로 조종의 태도입니다. 조종은 진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어요. 소문의 진원지만 찾아서 처벌하고 사건을 탁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에게 알릴 수 없었던 걸까요? 만약 정말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다면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은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박성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사건을 종결하고
양반은 입을 다물게 했겠죠. 권력으로 아니면 협박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헛된 소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이 영원히 남은 거예요. 55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자, 단피몽도 항아리를 뒤집어 쓴 머리. 1470년 여름 전라남도 고성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가설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가짜 꿈. 두 번째 가설, 진짜 외계 생명체의 방문. 세 번째, 관심종자 박송래의 헛소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은 당시 조정을 긴장시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